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를 미래 리더로 키우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함께 나누는 대구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AI가 학생들의 손과 발이 돼주겠지만 결국 인간다움이 필요할 거란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대구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AI 시대 우리 아이 미래 리더로 키우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특강에 나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이제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디지털 사용을 돕는 이른바 디지털 코치, 주도성을 키우는 학습 코치, 공감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감정 코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이렇게 통제에서 지지로, 결과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향할 때 우리 아이들은 AI에 지배당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AI를 이끄는 창의적 생산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1,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과 창의성 교육, 인공지능 윤리와 가정 교육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녀의 미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서 좀 창의적인 공간에서 토론 같은 걸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게 집에 책상에 놔둘 수 없을 만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는 설명을 하는데 뭔가 공통 활동을 통해서 버리지도 못하겠지만 어떤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는 학부모들에게 인공지능 활용의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과 인간다움을 확장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서 사용해야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질문을 하고 그대로 옮기는 식으로 하면은 당장 아이들은 일단 이런 평균적인 답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자기 능력이 향상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 평균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될 거거든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심정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압산 빨래터 공원이 눈 내리는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남구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압산 겨울 정원을 운영하는데요. 아름다운 황금빛 조명 속에 흩날리는 하얀 눈이 올겨울을 낭만이 가득한 동화의 세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압산 빨래터 공원이 황금빛 조명들로 가득 찬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10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산타와 사슴 등 연말과 성탄 분위기를 더하는 조형물 앞에서 추억을 남깁니다. 여기 새롭게 단장했다고 해서 왔는데 애기도 좋아하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너무 이쁩니다. 불빛 사이로 하얀 눈이 내리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자 어른 아이 모두 환호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가지고 애기 데리고 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아해요. 남구는 올해 3년째인 겨울 정원 운영을 더욱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난해는 겨울 정원 운영 기간 동안 54만 명이 방문했는데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산 겨울 정원이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방문해 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도 색다르고 다채롭게 은은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 찬 이 황금빛 크리스마스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겨울에도 보기 힘든 대구 시민들을 위해 대형 트리에서 30분마다 2분 동안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우쇼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0일과 21일에는 압산 크리스마스 축제도 열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플리마켓,
크리스마스 테마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확대합니다.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 3곳에 셔틀버스 5대도 배치해 운영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홀로 살아가다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선 공영장례로 이들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각 지자체의 공영장례는 단 3-4시간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과 연이 끊기거나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대구 지역 각 지자체는 공영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한 명당 80만 원 정도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장례는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가신 무연고자가 계시면 같이 합동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존엄하다고 한다는 건 존엄과 너무 거리가 멀은 나쁜 말로 시신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타듯이 화장장 가기 직전에 형식적으로 들으는 절차 이상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32명이지만 지난해에는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년 관련 예산이 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빈곤 네트워크는 24시간 장례의 완전한 보장과 예산 확대 그리고 공영 장례를 위한 공설 장례식장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례처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장례식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부고 개시,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게시판을 통해 장례 일정을 공개하고 이분들이 모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영 장례는 시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공영 장례가 무시하지 않은 제대로 된.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장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말쯤 공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16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결혼 장려팀을 만든 달서구가 9년 만에 200쌍을 결혼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선하고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결혼 친화 특화 정책을 추진하며 결혼 친화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인구 위기도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절반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000명이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급락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1.2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 동안 15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결혼을 하면 그 다음 세대는 75명 이렇게 3분의 1씩 훅훅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184개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저도 전국에 제가 또 전 세계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다니면서 퍼포먼스로 제가 이렇게 잘 만내 보세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인사도 저는 이렇게 잘 만내 보세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붐 조성을 위해 지난해 출산 장려팀을 신설하고 대구 최초로 출산 정책을 브랜드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특허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9년 만에 200커플을 결혼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9년간 펼쳐온 결혼 장려 업무가 지금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가 200상을 만들었고 200상의 의미는 그동안 힘껏 달려온 보람을 확인한 자리이고 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검은 먹구름인 인구 위기에 대해서 또 청년들의 응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함께 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달서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은 8.1%로 전국 평균 0.3%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는 최근 9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평균 증가율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결혼정보업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달서구가 이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 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이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상청 예보만으로는 부족했던 농장 단위의 기상 상황을 30m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냉해 등 작물재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농가의 대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농장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위험 요인이 생기면 휴대전화로 재해 조기경보 알림이 도착합니다. 농가는 알림을 확인해 방상팬을 미리 가동하거나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한 2도 정도가 우리 과수원이 좀 낮아요. 미리 그 온도를 알고 내일 아침에
뭐 내가 작업을 것 같은 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란가, 약을 해야 할란가, 무엇을 해야 할란가 그런 것을 좀 내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장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농장 단위의 세밀한 기상, 재해 예측 정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국을 30×30m 격자로 나누어 기온과 강수량, 일사량 등 총 11종의 기상 정보와 냉해, 저온해, 고온해, 가뭄해 등 15종의 재해 위험을 최대 9일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위험 단계에 따라 농가의 휴대전화로 알림톡, 문자로 즉시 전달되고 작물별로 필요한 사전, 즉시, 사후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합니다. 사후 복구 중심의 어떤 위기 관리로는 좀 대응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더불어서 예측과 예방을 통해서 미리 그 피해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6년 세계 시군에서 시작돼 올해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4만 2천여 농가가 이용 중입니다. 농가 평균 만족도는 86%. 농촌진흥청은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해 농업인이 언제나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청소년층을 제외하면 한국인은 10명 중 1명 정도만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전주에서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영상단 청년온에서 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 13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고작 14.4%에 그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13세에서 19세 연령대를 제외하면 평균 11% 근처에 머뭅니다. 이런 와중 2024년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약 32만 명이나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1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 2025년 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온기와 활기를 불어넣어줘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자원봉사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례들을 수상자들이 여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자원봉사 현장 속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봉사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가장 큰 가치는 이제 삶을 나아갈 때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봉사가 한 번씩 저를 리프레시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것이 봉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함께 물리적 이득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봉사시간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참여를 북돋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내대학 학생회, 동아리,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속하는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가서 나의 그 육체적인 노력 봉사를 통해서 하는 봉사가 이제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생활 속의 실천형 봉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캠페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헌혈과 다회용기 사용도 자원봉사 형태에 속합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굿윌 스토어의 물품 기증 형태로도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VMS, 1365와 같은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월 5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쓰레기 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헌혈하기 등 일상 속 작은 활동으로도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전라북도에 온기를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BTV 대학생 영상단 청년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으로 신공항 건설비인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을 비롯한 총 2,882억 원이 미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내년에 계획했던 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는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2030년 개항 목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다만 국회가 예산에 대한 부대 의견에 기재부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구 평미일동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열차촌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은 총 11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시적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행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서문시장 상인회는 상생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의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방문이도 그리고 교통공사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시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원주 작가의 개인전 라이프 이즈 아트가 8일부터 24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생명력이 깃든 풍경 작품들이 전시돼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서구가 2026년 겨울에 진행될 정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달서구 주민등록을 가진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이며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